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1.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착함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늘 웃는 얼굴로 순응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정작 착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에 지쳐갔다. 양창순 박사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 책은 2012년 출간 이후 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 대한민국 자존감 열풍의 원조라 불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저자는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2. 건강한 까칠함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말하는 건강한 까칠함은 무례함이나 이기심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까칠함과 무례함을 혼동하지만 양창순 박사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까칠함에는 나 자신에 대한 예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내가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 끌려갈 필요도 없다. 나를 먼저 위해주기 때문이다. 건강한 까칠함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곧 나의 참모습임을 인정하며 그런 참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태도이다. 진정한 소통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 책에서 제시하는 5단계 솔루션은 이러한 건강한 까칠함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다. 첫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돌봄 셀프-케어, 자기연민 셀프-컴패션, 자기효능감 셀프-에피케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에서도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넷째, 나는 나에게 자유를 허락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삶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3. 거절의 기술과 자존감의 회복.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잘하지 못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고 하기 싫은 약속에 끌려가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나를 싫어할까,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저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관계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거절의 기술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담아 전달하는 것이다. 변명하거나 과도하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나의 상황과 입장을 담백하게 설명하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면 된다. 이렇게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회복된다. 4.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기. 현대인의 많은 고통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비롯된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한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남들이 선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간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잊은 채. 저자는 이러한 타인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기를 제안한다. 나다운 삶이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나답게 살라는 것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다양한 임상 사례와 심리학 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관찰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안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5. 관계의 질을 높이는 소통의 기술. 이 책이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닌 관계의 심리학인 이유는 결국 건강한 까칠함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정한 소통이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되 그 이면의 감정과 욕구를 헤아리고 나의 말을 전달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통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8가지 심리 유형은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마다 성격과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형을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완곡한 표현을 편안해한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 교감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 설명을 선호한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까칠함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나를 지키되 상대를 배려하고 솔직하되 존중하며 단호하되 부드럽게 소통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6.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책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치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처들이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두렵게 만들고 나답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상처 치유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살 본능, 감염, 우울, 강박장애, 공황장애, 따돌림, 열등감과 죄책감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심리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저자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질 것을 조언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7. 나의 다짐과 변화. 이 책을 읽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렸다. 거절하지 못해 불필요한 일들을 떠안고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다. 건강한 까칠함을 가지고 싶다.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볼 것이다. 저자가 말했듯이 삶은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나답게 사는 것,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자존감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다. 이 책은 50만 명의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나 역시 그중 한 명이다. 알 수 없는 삶의 답답함과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늘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죽어도 이해 안 되는 그 사람과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